자, 오늘은 대표적인 완효성 비료인 바사코트와 멀티코트의 파구 처리 시 초반 비교와 그 비료의 선택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임실 빨간마청님입니다. 오랜만에 제 실험밭에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바사코트와 멀티코트의 파구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한 실험, 그 결과와 과정, 어떻게 실험을 진행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첫 번째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 이 비료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그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세 번째로 현실적인 노지고추의 성장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바사코트와 멀티코트의 파구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한 실험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멀티코트도 파구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초기 실험 결과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실험을 진행했냐면, 제 오른쪽에 있는 이 라인은 약 50개 정도 돼요. 50개 정도의 멀티코트만 파구 처리를 했고요. 두 번째, 이쪽 라인은 멀티코트와 바사코트를 섞어서 파구 처리를 했습니다. 세 번째, 저쪽 라인까지 이제 제가 총 이 세 가지 라인을 비교를 할 건데, 이 두 라인을 빼고 제 모든 밭은 이제 멀티코트만 바사코트만 파구 처리가 된 밭입니다. 자, 이때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바사코트 멀티코트에 대한 피해를 조금 입었어요. 이제 바사코트 파구 처리에 대해서 전혀 피해가 없으셨다는 분들도 댓글에 계시고, 또 많이 피해를 입으셨다는 분들도 댓글에 계신데, 저는 약 2.5% 정도 총 피해 주수가 나왔고요. 그중 2.5% 정도가 이제 잎이 약간 타들어가는 현상이 있었어요.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 그 중에서 한 1% 정도, 1% 조금 넘게는 피해가 심해서 모종을 갈아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잎이 약간 타들어가는 증상이 있었지만 피해가 심하지 않아서 회복시켜보면서 키워보려고 했고, 지금 현재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멀티코트만 파구 처리한 곳과 멀티코트 바사코트를 섞어서 파구 처리한 곳도 이런 피해가 비슷하게 났어요. 근데 아예 갈아준 모종은 없었고요. 이렇게 잎이 살짝 타들어가는 현상들은 이쪽에서도 2% 3% 정도 나왔습니다. 바사코트와 멀티코트가 비슷한 피해 상황이 났기 때문에 멀티코트도 바사코트처럼 충분히 파구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초기 결론을 얻었습니다. 성장 자체는 지금 여기 멀티코트만 파구 처리한 쪽이 다른 곳보다 한 2, 3cm 정도 꽃이 키가 좀 더 커요. 평균적으로 보면. 근데 사실 큰 의미가 있는 정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초기 결과를 얻어서 바사코트와 멀티코트 두 종류 모두 파구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 바사코트와 멀티코트를 제가 쓰게 된 이유와 그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매년 한 번씩 신청을 해서 5주간 고추 교육을 받으러 다닙니다. 1년에 한 번씩 제가 신청을 해서 받으러 가는데, 그곳에서 교육을 받다가 한 가지 도표를 보게 되었어요. 무엇이냐면 완효성 비료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우선 고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고추가 자라기 위해서는 영양소 비율이 300평당 kg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냥 비율만 말씀을 드릴게요. 질소 같은 경우에는 약 19 정도, 인 같은 경우에는 약 12 정도, 그리고 칼륨 같은 경우에는 약 15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작년에는 엔텍을 사용을 해서 작년까지는 엔텍만 사용을 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엔텍을 사용하고 이제 추비도 엔텍을 주고, 어떨 땐 NK를 주고 해가면서 이제 수세에 따라서 맞춰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도표를 보니 이 완효성 비료를 썼을 때 훨씬 효과가 좋다는 그런 도표였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 그 비율에 대해서 원래 기존 일반 농법은 질소와 칼륨은 70% 정도를 밑거름으로 넣고, 이는 100%를 밑거름으로 넣고, 나머지 부족한 질소와 칼륨에 대해서 NK 비료를 통해서 보충을 해주면서 키우는 것을 가장 정형화된 농법으로 소개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00% 그냥 완효성 비료로 넣고 고추를 키웠을 때 실험 결과 품종마다 조금씩 달랐는데, 평균적으로는 약 20% 정도가 고추가 더 생산됐다라는 결과를 보고 제가 완효성 비료에 대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찾았던 게 이 멀티코트였어요. 이 멀티코트를 어떤 이유로 찾게 됐냐면, 제가 엔텍만 썼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엔텍 비율은 고추 전용 비료가 아니기 때문에
인과 칼륨의 비율이 상당히 부족해요. 고추가 자라는 영양소의 비율에 비해서. 근데 멀티코트 같은 경우에는 14로 일정하게 구성된 제품이 있었고, 그럼 이 제품과 엔텍을 섞어서 쓰면 영양소 비율을 더 잘 맞출 수 있음과 동시에 완수성 비료이기 때문에 생산량 증대도 꽤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멀티코트에 대해서 작년에 찾아놨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멀티코트를 구매를 하고 인터넷으로 구매해서 저는 11만원에 올해 구매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10만원에 찾았는데 올해 11만원에 팔더라고요. 자, 그러고 나서 농약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엔텍을 사기 위해. 그랬더니 코로나로 인한 물류 대란 때문에 엔텍을 구하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대요. 제가 그렇게 급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러면 다른 완효성 비료는 있나요? 여쭤봤더니 파사코트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근데 파사코트는 뭐죠? 하고 봤는데 사실 아는 비료였어요. 교육에서 소개받은 비료였고, 그 다음에 실제 그 농가, 제가 고추 키우는 육류장에도 방문했었는데 육류할 때도 바삭코트를 쓰고 계시고 직접 바삭코트를 사용을 하시고 계셔서 이 비료요? 얼마예요? 물어봤더니 16만원이래요. 너무 비싸더라고요. 엔텍은 3, 4만원이면 사니까 엔텍과 멀티코트를 섞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엔텍에서 바삭코트로 바뀌어버리면 가격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비싼데 이거 얼마나 써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파구 처리하는 방법을 소개를 시켜주셨습니다. 본인도 이제 파구 처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찾아놓은 멀티코트를 보여드리면서 이거는 파구 처리면 안 돼요? 즉 멀티코트나 바삭코트나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카탈로그상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떤 차이가 있겠지만 회사마다 카탈로그랑 비슷해서 여쭤봤더니 농협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봤을 때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추천은 못하겠다. 그 이유가 본인도 쓰고 있고 바삭코트 파고 처리 농가는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증명이 돼서 내가 추천을 해줄 수가 있는데 멀티코트는 썼다가 피해가 나면 그거는 증명된 바가 없어서 멀티코트는 어떻게 내가 쓰라고 말을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실험을 진행했고요.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튼 그래서 이렇게 파사코트를 사서 같이 농사를 짓게 됐는데 파사코트 역시 엔텍과 비슷하게 인과 칼륨이 조금 부족합니다. 비율이. 그래서 멀티코트와 혼용을 해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전체적인 밭에 멀티코트는 이제 기비 형태로 밑거름으로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파사코트를 대부분 파고 처리를 한 상태고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고 처리해서 잘 자라고 있는데 장점에 대해서 이런 이유에서 제가 이런 비료를 알고 선택을 하게 됐고요. 자, 장점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환경이 비슷한 우리 마을 내 고추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동네 어르신들 대부분 고추를 심으세요. 이제 1000포기, 2000포기 이 정도씩 가볍게들 심으시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보통 5월 초에 심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동네 농사꾼 형님이 두 분 계세요. 저는 이제 8,000주밖에 안 하는데 거기 막 4만주, 3만 몇천 주 이렇게 제 4배, 5배 규모가 되는 농사꾼 형님들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보통 5월 6일 날 심으셨고 저 같은 경우 5월 10일 날 심어서 우리 마을에서는 제가 제일 늦게 고추를 심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 고추의 크기가 동네 어르신들 고추보다는 좀 크고요. 농사꾼 형님들보다는 고추 크기가 좀 작아요. 근데 농사꾼 형님들과 제게 지금 동일하게 5개 정도가 분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추를 키울 때 분지가 많이 일어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야 고추가 많이 열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고추를 늦게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지수는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고 고추 크기도 나쁘지 않게 자라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 두 가지 멀티코트와 바삭코트 이 완효성 비료들이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와 관련된 얘기인데 노지고추의 현실적인 성장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가 교육에서 또 본 자료인데 2018년도 기준 농림부에서 조사했을 때 우리나라 고추 농가의 노지고추 평균 수확량은 한 평당 1.35근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 병당 1.35근이 생산이 됐고 약 150개에서 160개의 고추를 말리면 건고추 한 근이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한 평에 1.35근을 생산을 해야지 평균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럼 얼마나 따야 될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두둑 간격이 약 120cm에 모종 간격은 35cm로 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 옆에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m 두둑 간격에
25cm 정도 간격으로 고추를 심으셨어요. 자, 이렇게 일반 농가 같이 저보다 좀 좁게 심으신 경우에는 한 평당 약 9주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저처럼 조금 넓게 심은 경우에, 제 경우에는 한 평당 약 6주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359는 생산하기 위해서 9주를 심으신 분들은 한 나무에서 20개 정도 따시면 약 180개니까 평균에 근접하게 되겠죠. 그러면 한 나무에서 20개 정도를 따면 평균적인 생산량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평당 6주기 때문에 180개 정도를 따려면 한 나무에서 30개 정도를 따면 6, 3, 18. 자, 180개를 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나무당 30개 정도를 따면 평균 농가를 따라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분지수가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5개 분지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5개 분지가 다 일어나서 고추가 연다면 이론적으로 2개 혹은 3개로 분화가 되는데 그냥 2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2의 5제곱 32개의 고추가 열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의 분지 상황이라면. 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한 개 분지가 더 일어난다면 64개까지 고추가 열릴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키워내면 32개의 고추가 열리면 그걸 다 따주면 첫물, 두물째 땄을 때 그 곳에도 이제 나중에 고추가 열리고 고추를 따주기 시작하면 조금 더 성장하기 때문에 한 번에 30개 정도의 고추가 열릴 수 있으면 거기서 보통 50개에서 60개 정도 고추를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50개 정도를 생산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6개에서 300개, 약 2근, 평당 2근 정도를 생산하게 된다는 얘기니까 평당 2근. 평당 2근 농부는 국내에서 평균 상위 10%에서 15%에 속해 있는 농가라고 해요. 그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가끔 보면 노지고추를 2m씩 키웠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뭐 어떻게 제가 평가를 하긴 힘들고, 근데 저는 그렇게 키우는 걸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고추는 이 절간거리가 짧고 고추 분지를 많이 분화시키는 것이 고추를 키우는 재배 기술이에요. 실제 노지고추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하우스 고추 같은 경우에는 6분지에서 7분지, 8분지까지도 목표로 하시기 때문에 거기는 절간을 짧게 하는 게 가장 큰 기술이에요. 그래서 억제제를 사용해서 오히려 고추 키를 낮추는데 고추는 어차피 이게 7월 중순, 7월 말이 돼서 고추가 다 달리고 날씨가 뜨거워지면 숨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추가 생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분지도 일어나지 않고 고추 꽃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따주기 시작하면 이 숨머지가 풀리면서 다시 또 고추가 열리고 조금씩 생장을 하게 되는데 그 시기까지 분지를 그만큼 일으키지도 못한 상태에서 고추만 크면 고추가 부러질 가능성도 있고 작업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기 때문에 노지고추의 현실적인 키는 저는 150cm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지수를 얼마나 더 잘 일으키고 거기서 수정을 잘 되게 관리를 해서 많은 고추가 열리게 하느냐가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돌아와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5개 분지를 일으키면 평균에서 평균 조금 이상의 농가가 될 수 있고요. 6개 분지를 일으킨다면 정말 최고의 농가가 될 수 있겠죠. 평당 3근 이상을 따는 상위 1% 농부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지고추는 분지 목표를 5분지에서 6분지 정도로 잡고 키우고 고추 키는 약 1.5m 정도를 목표로 키우게 되고요. 그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한 나무에서 동시에 30개 정도 이상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고추에서 50개에서 60개 정도를 따면 좋은 농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목표로 고추를 키우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아까 이제 마을 분들과 이제 동네 형님들과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마을 분들 같은 경우에 4월 초에 심으신 분들은 평균적으로 현재 4분지가 일어나고 있고요. 고추 키도 저보다 조금 작아요. 이제 이 완유수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고,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농사 꾼형님들. 와, 이 꾼형님들 장난 아니에요. 이제 저보다 확실히 고추가 큽니다. 하지만 분지수는 현재 5분지로 분지 개수는 지금 농사 꾼형님과 제가 동일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사꾼 형님들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은 하겠지만 정말 꾼 형님들은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분지수는 같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열심히 해서 따라가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고추 잘 키우셔서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